이제 좀 쉬어야지. 은행 지점장으로 30년을 일하고 정년퇴직을 맞은 이철수 가명 씨는 그렇게 말하며 와인을 한 잔 기울였습니다. 매일같이 숫자와 고객 실적에 치이며 살아온 세월. 이제는 좀 느긋하게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느긋함은 겨우 석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가족은 각자 바빴고 동료들은 흩어졌으며 무엇보다도 나는 이제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퇴직은 했지만 은퇴는 못했다는 말,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년퇴직을 은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직장을 떠나는 것일 뿐, 삶 자체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자기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죠. 문제는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을 목표 없이 맞이한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살고 싶으신가요? 여행, 독서, 손주 돌보기, 귀농 이런 막연한 꿈 말고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형태 말입니다. 사례 1 은행지점장이 선택한 경비원이라는 두 번째 직업. 이철수 씨는 정년퇴직 6개월 만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주변에선 지점장까지 하신 분이 왜? 라며 의아해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정해진 시간만 근무하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숫자에 쫓기지도 않아요. 몸은 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해줘요. 나도 여전히 사회 일원이라는 느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이철수 씨는 이 일을 하며 매일 1만 보 이상 걷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정신 건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월급은 예전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사례 2 부지점장이 창업한 소규모 반찬가게. 또 다른 사례는 부지점장 출신의 김정희 가명 씨입니다. 그녀는 58세에 명예퇴직 후 바로 요리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손맛이 좋다는 소리를 듣던 게 자극이 된 거죠. 6개월 뒤 5평짜리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루에 3,040명 정도 꾸준히 오세요. 제 음식 먹고 힘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직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싶어요. 수익은 월 15만 200만 원 정도지만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자립하는데 만족감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례 3 본부장이 선택한 시니어 금융 강사.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대형은행 본부장까지 지냈던 박선호 가명 씨입니다. 그는 은퇴 후 서울시 시니어 아카데미의 재무설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5,070대 시민들에게 금융 지식을 알려주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강의가 끝나면 수강생들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해요. 퇴직한 사람도 이렇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뿌듯하죠. 지금 그는 은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강의 준비로 늘 공부하며 지냅니다. 정신적으로 활력을 되찾은 셈이죠. 정년퇴직 후 다시 일해야 하는 이유? 물론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 분들은 월 10만 150만 원이라도 벌어야 마음이 놓이죠.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기 존재감을 유지하고 싶어서, 사람들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싶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은퇴 후 일이란 생존을 넘어 삶을 살게 해주는 활동인 겁니다. 은퇴 후 두 번째 직업 어떻게 준비할까? 무리해서 크게 시작하지 마세요. 오히려 작고 단순한 일이 오래갑니다. 반찬 가게, 경비일, 공공일자리, 프리랜서 상담 등 작게 시작한 일이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설계하세요. 전 직장 경험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강의, 멘토링, 상담 같은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두 번째 직업은 지속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무리한 육체 노동보다 정신적 만족을 줄 수 있는 활동이 오랫동안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무리하며 진짜 은퇴는 마음에서 옵니다. 은퇴란
사회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의 방향을 새로 정하는 시간이다. 정년퇴직은 인생의 쉼표일 수 있지만 마침표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여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이철수 씨처럼, 김정희 씨처럼, 박선호 씨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 직업, 두 번째 인생. 그 첫걸음은 나도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은퇴는 없다. 전 은행지점장이 선택한 두 번째 직업의 의미. 100세 시대 퇴직은 더 이상 은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쉬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인생 2막을 시작해야 할 시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직이나 전문직에 있던 사람들일수록 퇴직 이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이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최근에는 전직 금융인,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고경력자들이 퇴직 후 제2의 직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유를 넘어서 정체성 유지와 사회적 연결의 지속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일 왜 필요할까? 경제적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늘어난 현실에서 최소 2030년간의 노후 생활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가 아니라 경제적 자립 상태 유지를 위한 선택입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와 정체성 회복. 직장을 떠난 후 가장 크게 무너지는 부분은 사회적 역할감입니다.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느낌은 곧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지. 여러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꾸준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인지능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우울증 발병률이 낮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활동은 뇌 기능 유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례 1. 전 은행지점장의 현실적 선택. 아파트 경비원. 서울에서 은행지점장으로 32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박철민 가명 씨는 퇴직 6개월 후 아파트 경비직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다고 말했지만 몇 개월 뒤에는 이 일이 내 몸과 마음을 다시 살려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장점: 근무 시간이 명확하고 책임이 덜하며 주민과의 인간적 교류가 있다. 경제적 수익: 월 18만 200만 원 수준. 연금 보완 역할. 건강 효과: 하루 1만 보 이상 걷는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체력 유지. 이처럼 지나치게 체면을 의식하기보다 일상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 경우입니다. 사례 2. 금융 경력 활용. 시니어 금융 강사로 변신. 국내 모 대형은행에서 본부장을 역임한 이재호 가명 씨는 퇴직 후 서울시 시니어 재무설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과 고령자들에게 연금, 세금, 소비관리 교육을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전문성 활용. 금융 실무 경험을 강의 콘텐츠로 전환. 사회기여 노년층의 금융 문맹 해소에 실질적 도움. 정신적 만족감.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느낌이 일의 가장 큰 동기. 이처럼 기존 전문성을 사회적 니즈에 맞춰 재구성하면 업역 전환이 아닌 기능 확장으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습니다. 사례 3. 부지점장의 생활 밀착 창업 소형 반찬가게. 은퇴 후 서울의 한 주택가에 5평 규모의 반찬가게를 연 김정희 가명 씨는 원래 은행 부지점장 출신입니다. 정년퇴직 후 6개월간 요리 학원을 다니며 준비했고 현재는 손맛으로 입소문이 나 지역 단골이 많아졌습니다. 창업 리스크 최소화. 대형 투자 대신 소규모 창업으로 안정적 시작. 생활형 창업. 일상과 가깝고 수요가 지속되는 구조. 사회적 연결 유지. 고객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소속감 확보. 특히 여성 시니어 창업자들에게 적합한 모델로 소규모라도 정기 수입이 발생하고 만족도 또한 높은 구조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직업 선택의 핵심 전략. 무리한 창업보다 소소한 시작이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으로 큰 창업에 도전하지만 실패율은 70%에 이릅니다. 리스크가 낮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경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재해석하라. 과거 경험은 은퇴 후
사회에서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강사, 멘토, 코치, 자문 등 간접적인 기여 방식이 오히려 적합합니다. 지역 기반 활동과 사회 공헌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고령 친화 산업, 시니어, 아카데미,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공 일자리나 지원 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적극 탐색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통계로 본 시니어 일자리 트렌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재취업률은 52.7%에 달하며 그중 대부분이 단순 업무보다는 사회적 의미가 있는 활동을 선호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후 일자리 선택 기준은 수입 37%보다 건강 유지 및 활동성 41%이 더 중요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단순 생계보다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조언. 정년 이후를 진짜 나답게 사는 법. 정년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 업종에서 쌓아온 경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역할로 재해석되고 재배치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은행지점장이 경비원을, 본부장이 시민강사를. 이런 반전은 단순한 직업 변경이 아니라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전략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정년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 답은 돈이 아니라 역할과 의미를 다시 찾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은퇴하지 않습니다. 단지 방향을 바꿀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50대. 인생의 절반 이상을 달려왔고 직장에서의 경력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법 탄탄한 시기다. 그래서일까? 이젠 좀 내려놓고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아침마다 전쟁 치르듯 출근 준비를 하고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세월이 20년, 30년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심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점이다. 퇴사와 동시에 명함 하나 없는 무직이 된 순간 사람들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운 현실에 부딪힌다. 하루하루가 평온할 거라 믿었던 그날 이후 정작 바뀌는 건 휴식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 가족의 시선, 경제적 불안, 그리고 자존감이다. 오늘은 퇴사 후 찾아온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를 단순한 종점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본론. 퇴사 후 진짜 바뀌는 것들. 1. 경제적 지위의 추락은 생각보다 빠르다. 직장인 시절에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급여가 있었다. 생활비, 보험료, 모임회비, 가족 생계, 이 모든 것이 월급이라는 든든한 줄 위에 서 있었다. 그런데 퇴사와 동시에 이 줄이 끊긴다. 게다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12년 쉬면서 방향을 잡자고 여유를 두지만 현실은 다르다. 하루 10만 원씩만 써도 1년에 3,600만 원. 자산을 까먹는 속도는 체감보다 빠르다. 특히 정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만 계속되면 불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2. 가족과의 관계도 역할이 사라지면 달라진다. 한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아내의 눈빛이 바뀌더군요. 걱정과 불신이 섞인 이제 뭘 하실 건가요? 라는 눈빛이었어요. 가장이라는 역할, 직장인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은 가족 안에서의 위상과도 연결돼 있다. 갑자기 무직이 되면 가족 내에서도 묘한 거리가 생긴다. 자녀들과의 대화도 어색해지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종종 생활비나 앞으로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로만 채워진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보다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더 불편해지는 시기가 온다. 3. 사회적 연결이 끊긴 후 찾아오는 고립감. 직장에 있을 때는 하루에 수십 명과 대화한다. 회의, 커피타임, 동료와의 농담, 팀 회식. 그런데 퇴사 후에는 단 하루 누구와도 말하지 않는 날이 반복된다. 퇴사 후 3개월이 지난 한 5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회사에 있을 땐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말할 사람이 없어요. 휴대폰은 조용하고 가끔 오는 문자는 카드 청구서 뿐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긴 자리에 고독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 고독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결국 많은 퇴직자들이 의욕 상실, 우울증 초기 증세, 심한 경우엔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가의 조언 퇴사는 준비 없는 도약이 아니라 계획된 착륙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고 쉬자고 말할 때 정작 준비하는 것은 사직서뿐이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다음 2030년의 인생이 남아있다. 이를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기반을 준비한 뒤에야 가능하다. 퇴사 전 준비해야 할 3가지 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준비. 최소 3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생활비, 유동성 확보, 월 평균 지출 36개월. 퇴직 이후 소득원 계획 수립 임대소득, 국민연금, 배당 수익 등. 의료비, 예상치 못한 경조사, 가족 지원금 등을 포함한 비상예산 구성. 정서적 준비. 나만의 루틴 만들기 퇴근 없는 삶에도 출근 시간을 만들자. 새로운 소속감 마련 봉사, 동호회, 커뮤니티 활동. 심리 상담 또는 코칭을 활용해 퇴직 충격 완화. 사회적 준비. 은퇴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고리 만들기. 경력 기반의 컨설팅, 강의, 프리랜서 활동 등 대안 마련. 동년배 또는 퇴직 선배들과의 소통 모임 형성. 사례 1. 아무 계획 없이 퇴사한 뒤 반년 만에 적금 깨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전직 은행원 박모 씨 52세. 박 씨는 은행에서 25년을 일했다. 쉬고 싶다는 생각에 조기 퇴직했지만 정작 그 뒤에 계획이 없었다. 하루하루가 무료했고 어느새 여행, 외식,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반년 후 통장은 마이너스. 은행원으로 일할 땐 돈의 소중함을 알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그 원칙을 못 지켰다고 말한다. 사례 2. 퇴사하니 남편은 집에만 있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마이너스 전업주부 김모 씨 55세. 남편이 퇴직한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김 씨와 마주하는 시간이 늘었다. 처음엔 반가웠지만 곧 갈등이 시작됐다. 대화는 없고 리모컨만 잡고 있으니 답답하더라고요. 이후 김 씨 부부는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을 함께 들으며 새로운 일과를 만들었다. 시간을 나눠 갖는 법을 다시 배웠다고 말한다. 사례 3. 퇴사 후 저는 매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길만 걸었습니다. 마이너스 전 IT 기획자 이모 씨 50세. 이 씨는 구조조정으로 예고 없이 퇴직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시간을 때우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보고 놀랐다. 머리도 안 감고 어깨는 굽고 사람 아닌 느낌이었어요. 이후 매일 아침 7시에 산책을 하며 일상을 되찾았고 지금은 블로그를 통해 퇴직자들에게 글을 쓰고 있다. 결론 퇴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설계의 시작입니다. 50대의 퇴사는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정체성을 바꾸고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퇴사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퇴사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이제 막 퇴사를 고려하거나 이미 퇴직 후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2번째 인생의 설계도를 다시 그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준비된 퇴사는 당신의 60대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준비 없는 퇴사는 당신의 내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건 거창한 선택이 아니라 오늘 단 하나의 작은 준비부터입니다. 50대 퇴사 후 찾아온 냉정한 현실 무직이 된 그날부터 바뀐 것들. 1. 서론 50대 퇴사, 그 이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50대는 인생의 전환기이자 은퇴 설계의 핵심 시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기에 자발적 퇴직 혹은 명예퇴직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모색하지만 그 과정이 계획 없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충격을 동반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조기 퇴직 연령이 평균 52세 전후로 낮은 구조에서는 퇴사 이후의 삶을 단순한 휴식기가 아니라 2030년 이상의 제2인생 설계 구간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2. 퇴사 후 바뀌는 핵심 현실 3가지. 1. 경제적 지위의 급격한 하락. 퇴사 직후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소득 단절입니다. 퇴직금이 일시적으로 유입되더라도 고정 수입이 사라진 상황에서 생활비, 자녀 교육비, 보험료, 부채 상환 등이 지속적으로 지출됩니다. 실제 사례 월 지출 250만 원
12개월 연간 3천만 원. 3년만 지나도 9천만 원의 자산 감소 중산층 가계의 자산 구조에 큰 타격. 또한 퇴직 이후 소득 재창출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고용시장은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에 매우 인색하며 파트타임,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만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회적 지위 및 인간관계의 붕괴. 직장은 단순한 수입원의 기능을 넘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퇴사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조직 내 호칭 상실 명함이 없는 불안감. 인간관계 단절 동료, 후배와의 자연스러운 교류 종료. 활동 반경 축소 사회적 고립, 관계 위축, 소통 단절. 이런 변화는 중장년층에게 심리적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퇴직 후 가족과의 관계에 적응하지 못해 가정 내 갈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삶 자아 정체성과 일상 리듬의 상실. 퇴사는 곧 삶의 목적과 루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정해진 출근 시간이 사라지면서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고 뚜렷한 목표가 없어지며 무의미한 시간 소비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일상 리듬의 해체는 인지기능 저하, 건강 악화, 자기 비하,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심리적 위축과 사회 부적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3. 퇴사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3대 영역. 경제적 준비 소득 단절을 대비한 포트폴리오 구축. 비상자금 확보 최소 24개월 36개월치 생활비 준비. 연금 점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연계 확인. 대체소득원 마련 임대소득, 금융투자, 수익, 소규모 사업 등. 지출구조 재편성 차량 유지비, 고정비 축소, 가계지출 다이어트. 특히 퇴직 후 연금 개시까지의 공백 기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재무 전략 수립은 필수입니다. 심리정서적 준비 정체성 상실 방지. 일상 루틴 설계 기상시간, 운동, 독서, 외출 등 일과 계획화. 역할 전환 훈련 직장인 개인 배우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체성 확장. 감정관리 퇴직 이후 우울감 및 위축에 대한 예방적 접근. 퇴사 전부터 주말 루틴을 은퇴 버전으로 연습하거나 동호회, 자원봉사 등의 사회 참여를 통해 소속감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준비 인간관계 재구축. 사적 네트워크 확보 가족 외 커뮤니티 모임 재능 기부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시니어 포럼 지역 정보 커뮤니티 참여. 일과 연계한 대안 활동 찾기 자문, 강의, 멘토링 등 전문성 기반 활동. 4. 실제 사례로 본 퇴사 후 변화와 대응. 사례 1. 계획 없는 퇴사 1년 만에 재취업 실패 남성 55세 대기업 영업부장. 퇴직금으로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고 여유 있는 삶을 기대했으나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재취업을 시도. 그러나 경력 단절 1년 경과 후 50대 중반이라는 나이는 재취업 시장에서 큰 약점으로 작용. 결국 단기 계약직으로 겨우 생계 유지 중. 전문가 조언 퇴직 직후 6개월 이내가 재취업의 골든타임. 경제활동 공백이 길어질수록 사회 신뢰도 및 자기 효능감 감소. 사례 2. 퇴사 전 준비로 1인 사업 전환 성공 여성 52세 회계사. 퇴사 1년 전부터 동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세무상담, 블로그 운영. 퇴직 후 바로 1인 세무 컨설팅으로 전환하며 소득 구조 유지. 오히려 이전보다 시간은 여유롭고 소득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과 달성. 전문가 조언 퇴사 전 1년은 제2커리어의 시드기를 위한 준비시간. 현직 활용 콘텐츠 생산, 브랜딩, 시장 테스트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례 3. 사회적 단절에 따른 우울증 경험 남성 58세 제조업 엔지니어. 명예퇴직 후 은둔 생활. 가족 외 소통 단절로 1년 만에 우울증 진단. 지역 노인복지센터의 퇴직자 제도약 프로그램 참여 후 심리회복과 사회복귀 시도. 전문가 조언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사회적 연결 활동을 재개해야 심리적 하강 곡선을 피할 수 있음. 지역 커뮤니티 상담센터 활용 적극 권장. 5. 결론 퇴사는 끝이 아닌 관리해야 할 과정입니다. 퇴사는 단절이 아니라 설계된 이행 트랜지션입니다.
50대에 접어든 지금 단순한 퇴직을 넘어서 퇴직 이후의 삶까지 계획해야 합니다. 불확실성과 고립을 피하려면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퇴사는 준비되지 않으면 위기지만 잘 설계하면 기회가 됩니다.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준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는 인생의 쉼표가 아니라 제도약의 계단이 되어야 합니다. 퇴사를 앞둔 지금 혹은 이미 퇴사했지만 불안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을 위한 계획을 시작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연금만이 의지였어요. 이 말은 그저 슬픈 이야기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수많은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조용하고 고단한 현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온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점점 멀어지며 결국 혼자 남겨진 삶. 그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단 한 줄의 연금이라면 그 무게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연금 준비만 좀 더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60대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나를 지탱해줄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는지가 인생 후반의 체온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자취하며 살아가는 66세 김정희 가명 씨입니다. 남편이 위암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정희 씨는 20년 넘게 다녔던 직장을 퇴직하고 처음으로 은퇴라는 낯선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매달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 89만 원뿐이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49만 원. 전기세, 수도세, 핸드폰 요금, 병원비를 내고 나면 그야말로 생존만 가능한 생활. 하지만 정희 씨는 그래도 연금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연령의 친구가 연금 없이 자식에게 생활비를 기대하며 눈치 보며 사는 걸 보며 그녀는 늦게라도 연금 가입을 유지한 자신의 과거 선택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63세의 오영자 가명 씨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녀는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 월 6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으로는 약값조차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3가지 만성질환으로 한 달에 약값만 12만 원이 넘고 병원 통원비까지 합치면 20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 없어 하루 2끼로 버티고 겨울엔 난방비 아끼느라 패딩을 껴입고 지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해서 수입이 생기면 좋겠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녀에게 연금은 생계가 아니라 생존선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은 다른 결을 가집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8세 이순자 가명 씨는 50대부터 사적으로도 노후를 준비해 왔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과 주택연금까지 3가지 수입원이 있었고 남편이 떠난 뒤에도 큰 흔들림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남편이 떠난 건 정말 큰 상처였지만 경제적인 걱정이 덜하니 오히려 건강과 여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지금도 요가와 여행, 문화센터 수업 등을 다니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금은 그녀에게 혼자 살아도 우울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이 세 사례는 연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바로 노후에 대한 준비의 깊이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지만 그것조차 없는 사람에겐 그마저도 간절한 희망이 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에 더해 사적연금이나 주택연금이 함께 준비되어 있다면 인생 후반은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닌 즐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연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라는 걱정을 합니다. 사실 연금은 조기 준비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말처럼 현재의 나이와 조건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노후 대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업주 부라면 이미 가입을 통해 월 10만 20만 원씩만이라도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전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만 채워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도 부담스럽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체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이 맞는다면
월 최대 4,05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유족연금이나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즘은 60대 여성도 온라인을 통해 소액 부업이나 콘텐츠 수익 창출 등으로 부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나 이야기를 콘텐츠화하거나 자신만의 장점을 살린 강의나 소규모 사업도 연금 외 수입을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혼자가 되었을 때의 나를 상상하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 상상은 우울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립적인 삶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바로 연금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결국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하니까요. 지금 당신이 60대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50대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70대라 하더라도 삶을 지탱해줄 최소한의 기초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꼭 확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 한 걸음이 나중에 혼자가 되어도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 든든한 울타리가 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연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국민연금을 떠올리지만 실질적인 노후 대비는 그보다 훨씬 더 다층적입니다. 특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평생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던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너무 적어 노후 생활이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지금이라도 실천 가능한 전략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늦게라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나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임의가입을 통해 매달 10만 원, 20만 원 정도만 납입해도 최소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55세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월 18만 원을 납부하면 65세부터 대략 월 81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는 기초연금과 병행 수령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라는 점에서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감에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기초연금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생존 수단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65세부터 월 최대 40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특히 기초연금은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과 일부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단독 가구 기준 재산이 2억 원 이하, 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간혹 어차피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자녀 명의로 부동산이 있거나 본인 소득이 미미한 경우라면 충분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확인 신청을 꼭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셋째, 주택연금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주택이 있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일정 가치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그 자산을 기반으로 평생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65세 이후에는 매달 약 80만 90만 원의 주택연금을 수령하며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제도는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거주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넷째, 사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씩 10년간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이고 은퇴 후 최소 월 15만 20만 원 정도의 보조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젊은 50대부터는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와 함께 활용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다섯째, 부업이나 소액 창업을 통한 수입 다각화 전략입니다. 많은 60대 여성들이 나는 기술도 없고 나이도 많다며 포기하지만 사실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연륜과 경험이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반찬가게 소규모 배달, 재봉틀로 파우치 제작,
중고 물건 온라인 판매, 동네 아이들 한글 공부 봐주기, 블로그 체험단 활동, 심지어 시니어 유튜버까지 다양한 수익 모델이 가능합니다. 이 중 하나만 잘 잡아도 매달 10만 30만 원의 보조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돈이 연금과 합쳐져 생활비를 든든하게 보완해 줍니다. 중요한 건 크게 벌겠다가 아니라 적게라도 안정적으로 벌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주의사항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입니다. 물론 자녀가 도와주면 고맙지만 그것이 기본이 되면 서로에게 짐이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작게나마 준비해 놓은 연금이 있으면 자녀와의 관계도 훨씬 더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수령 방식과 수수료, 환급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지 월 지급액만 보고 덜컥 가입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나 연금공단 상담 창구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이고 요즘은 온라인 화상 상담도 가능하니 집에서도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를 잘 버티는 힘은 지금 내가 작게라도 계획하고 실천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남편 없이 혼자가 된 지금 눈물만으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자존감 있는 삶의 설계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만 시간을 내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무엇인지, 추가로 가능한 수입원이 어떤 게 있는지 직접 적어보고 움직여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내일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나중에 어찌 되겠지, 우리 때는 다 이렇게 살았어 라는 말만 믿고 은퇴 준비를 대충 혹은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 예전에는 부모 세대가 주로 농경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넉넉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은 마을이나 가족의 지원으로 그럭저럭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나 자녀의 도움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기간이 훨씬 늘었고 자녀 역시 자기 삶을 챙기기 벅찬 시대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상승하는 물가와 주거비,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은퇴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위험은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그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불안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은퇴를 준비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준비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때로는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상 도움이 전혀 되지 않거나 오히려 발목을 잡는 잘못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막상 은퇴하고 보니 수익이 나기보다 손해만 보는 혹은 애초에 실행 가능성이 희박했던 식의 준비 말이에요. 은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하는 사례들이 꼭 존재하죠. 오늘은 그런 잘못된 은퇴 준비 방식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배웠던 은퇴 설계 전문가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 집에서는 절대 안 하죠 라는 문장으로 크게 인상에 남았는데요. 정말 그분이 원칙으로 삼고 있고 실제로 본인도 지키고 있는 절대 피해야 할 준비들의 이유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함정들은 피해서 더 현명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마련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본론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1. 감정적 부동산 투자.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사실 한국에서 은퇴 자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동산 아니겠어요. 주변에서 누가 건물을 사서 월세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 부럽고 나도 빨리 뛰어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은퇴 전문가들은 대부분 무계획한 부동산 투자는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해요.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만 갖고 덜컥 뛰어들었다가 되려 하락장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쩔 건지 혹은 월세 수입이 보장될 거라 생각했는데 공실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50대 초반에 부동산 투자에 몰두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퇴직금을 몽땅 털어 주택 두 채를 샀는데 임대가 잘 되어 매월 월세를 꼬박꼬박 받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뜻밖에도 시세가 꺾이면서 집값도 하락하고
그 지역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바람에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죠. 결국 1년을 공실로 놔두다가 어쩔 수 없이 크게 가격을 낮춰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하지만 월세 수익은 처음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었고 이자 비용은 계속 나갔죠. 그분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아예 월세 수익 말고 다른 안정적인 상품을 찾았을 텐데라며 후회하셨어요. 특히 은퇴 후에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일도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긴급 상황에서 현금화가 바로 되지 않는 부동산의 특성상 원금이 묶여버리는 문제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해요. 단순히 남들도 다 아니까라는 감정적 판단이 아닌 내 가족의 생활 패턴, 수익 구조, 현재 자금 상황, 미래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무작정 자영업 창업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나 해볼까?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은퇴 후 곧바로 무계획한 창업을 하는 거예요. 평생 회사를 다니면서 꿈꾸던 제2의 인생을 위한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는 건 좋지만 이거 괜찮겠는데? 라는 간만으로 돈을 쏟아붓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주변에 보면 퇴직 후 퇴직금을 털어 작은 식당, 카페, 편의점 같은 거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은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절대 준비 없이 시작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제가 직접 들었던 사례가 있는데 한 40년 정도 대기업을 다니다가 60세에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소위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나왔으니 뭔가 소일거리를 해볼까? 하시다가 주변 지인이 치킨집은 언제나 잘 되더라고 추천하는 바람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신기하고 재미도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치킨을 튀겼대요. 문제는 체력. 회사에서는 주 5일 근무에 정시 퇴근했지만 자영업은 1년 365일이 전쟁터였습니다. 재료 수급부터 인력 관리, 가게 마감, 고객 응대까지 어느 것 하나 편히 넘길 수 있는 게 없었죠. 결국 1년 반 만에 폐업했는데 투자 금액도 회수하지 못하고 몸은 몸대로 망가져서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해요. 특히 은퇴 후에는 건강 관리에 돈과 에너지를 더 쏟아야 하는 시기인데 오히려 무리하게 현장 일에 매달리면 병원비 지출도 늘어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커집니다. 괜히 쉽게 돈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 사업을 하고 싶다면 시장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해보고 최소한의 운영 자금만 투자해 테스트 마켓 형태로 먼저 작게 시작해보는 게 낫습니다. 더불어 본인이 직접 모든 일을 감당하기보다 어느 정도 전문 인력이나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해야 해요. 3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지 우리 자식이 잘 벌 거니까 기대해도 되겠지?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은퇴 후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자녀들도 자립하기가 쉽지 않고 결혼 후에도 맞벌이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대기가 버거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집값, 육아비용, 교육비 등 각종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에서 부모님 세대가 은퇴 후 생활비나 의료비를 전적으로 자녀에게 기대한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실제로 자녀에 대한 믿음 하나로 은퇴 준비를 별로 안 하셨던 분이 있는데 막상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 손주 교육비에 집 대출금까지 끼어 있어 부모님 생활비를 돌볼 여유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노부모님께서는 작게 빌린 전세금에서 매달 생활비를 빼쓰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새로 올린 보증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시 단칸 월세로 옮겨야 했고요. 이렇게 자녀를 믿고 준비 없이 지내다가 나중에 자녀와의 관계도 부담스럽게 되어 버리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사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을 자연스레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부끼리 혹은 개인 스스로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은퇴 전문가들도 늘 가족과 정서적 유대를 쌓되 재정적인 부분은 독립적으로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보다 미리 내 노후 자금과 계획을 만들어 두고 필요한 의료비와 생활비 정도를 산정해 두는 거죠.
연금 상품이나 개인연금, 안정적인 금융투자나 저축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60세 이후에도 내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준비 왜 위험할까? 위에서 본 세 가지 예시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변수가 많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복구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즉, 은퇴 전에 어설프게 준비하는 것보다 무작정 준비하는 게 더 나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해요. 투자 위험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은퇴 후에는 투자에 실패했을 때 만회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체력적 정신적 부담 창업이나 자영업은 젊을 때보다 체력과 정신력이 떨어지는 은퇴 세대에게 훨씬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관계 변화 자녀나 다른 가족에게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가족 간 갈등이 커질 위험도 있습니다. 은퇴 전문가는 충분한 조사와 계획,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없이 무조건 뛰어드는 행동은 본인의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커다란 부담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무계획과 막연한 낙관이에요. 오히려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플랜을 세워서 작은 실패는 겪더라도 큰 실패를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적인 재정 점검. 현재 가용 자산이 얼마이며 매달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연금, 이자, 배당 등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 등 필수 지출을 계산해 본 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설계하는 거죠. 전문가 상담. 은퇴 설계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를 찾아가서 객관적인 조언을 들어보세요. 주먹구구식으로 남들이 잘 됐다더라 하는 투자를 쫓기보다 내 상황과 목표, 리스크 허용 범위를 꼼꼼히 따진 뒤에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행 연습 및 소액 투자. 무작정 큰 금액을 투자하거나 사업에 쏟아붓기 전에 미니 버전으로 운영해 보는 거예요. 예컨대 식당을 하고 싶다면 푸드트럭이나 팝업 스토어 형태로 먼저 시장 반응을 살펴본다든가, 부동산도 실물 매입 전에 REITs 리츠 같은 간접 투자로 흐름을 파악해보는 시기죠. 꾸준한 자기관리와 네트워킹. 은퇴 후에 제2의 커리어나 파트타임 일을 하려면 그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미리 공부해두는 게 좋습니다. 또 친구나 동료들과의 네트워크를 이어가면서 여러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투자나 파트너십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가족과 대화하기. 자녀나 배우자와 미리 충분히 소통하여 각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또 어디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오해 없이 현실적인 선을 함께 정해두면 나중에 감정적인 충돌을 줄이고 서로 응원과 협력을 더 수월하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전문가가 저희 집에서는 절대 안 하죠 라고까지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잘못된 은퇴 준비가 가져올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은퇴 후 재정이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고 잘못된 결정이 건강이나 가족 관계까지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특히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거나 혹은 회사를 그만두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시점에 사람은 과감한 행동을 하기 쉽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하는 심리도 작용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가장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적 부동산 투자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 상황에 안 맞으면 독이 될 수 있다. 무작정 창업 자영업은 말 그대로 24시간 사업체를 지켜야 하는 전쟁. 은퇴자에게 체력 정신적 부담이 엄청 크다.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지 자녀도 본인 삶이 빠듯한 시대, 부모가 부담을 전가하면 결국 가족 모두가 힘들어진다. 위 세 가지 사례는 분명 어느 정도 예외 사례도 있고 또 성공적으로 해내는 분들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실패 위험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조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도 신중한 준비죠. 은퇴 생활은 60세나 65세 즈음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시점이 아니라 이미 3040대부터 천천히 준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하면 어제보다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위험천만한 선택들을 피하고 대신 작게라도 내 상황에 맞는 안정적인 대안을 찾아 조금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즐겁고 활기차게 사는 법을 궁리해 볼 수 있어야겠죠. 거기에 앞서 말한 몇 가지 투자나 창업 혹은 자녀 의존 등 위험천만한 요소들만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훨씬 탄탄해질 거라 믿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절대 안 하죠. 라는 전문가의 경고가 그냥 겁주려는 말이 아닌 실전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 사례를 본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현명하고 건강한 은퇴 생활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